제후와 마이너스 혈국에서 버티다. 혈국 안으로 들어온 첫날, 소녀는 바로 깨달았다. 이곳은 수련의 땅이 아니라 생존의 땅이라는 것을. 계곡 안쪽으로 한 발을 들이자 공기가 달라졌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피부에 닿자마자 무게부터 느껴졌다. 숨을 쉬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눌렸다. 동굴은 계곡 안쪽, 바위가 겹겹이 포개진 틈에 숨어 있었다. 입구는 사람 하나가 겨우 몸을 구겨 넣을 정도였고 안쪽은 낮고 길었다. 허리를 펴고 설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천장이 어깨와 등을 긁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쇠녹과 흙, 오래된 피가 섞인 듯한 냄새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가슴 안쪽이 따끔거렸다. 바로 아픈 것은 아니었다. 조금 늦게 안에서 긁히듯 올라왔다. 소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등을 벽에 붙였다. 차가운 감촉이 온 너머로 전해졌다. 잠시 뒤 차갑다는 느낌조차 흐려졌다. 신맥이 끊어진 자리에서 통증이 올라왔다. 폐사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랐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면 여기서는 바위처럼 눌러왔다.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해서 짓눌렀다. 통증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가슴에서 시작해 등으로 옮겨갔다가 배 아래에서 멎었다. 그렇게 멎은 줄 알았던 통증이 잠시 뒤 다시 올라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동굴 안에는 해도 달도 없었다. 입구 쪽에서 희미하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정도로만 바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녀는 동굴을 나왔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차이가 있다면 냄새였다. 계곡의 붉은 물을 손으로 떠마셨다. 맛은 쓰고 비릿했다. 혀가 먼저 반응하지 않았다. 삼키고 나서야 속이 뒤틀렸다.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토하지는 않았다. 이곳에서 토하는 것은 곧 탈진이라는 걸 생각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다시 동굴로 돌아왔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벽에 기대었다. 통증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다. 신맥이 끊어진 자리, 단전 근처, 등골 깊숙한 곳, 각기 다른 고통이 따로 존재했다. 겹치지 않았고 대신하지도 않았다. 소녀는 이를 악물지 않았다. 악물 필요조차 없었다. 고통은 참고 견디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사라질 생각이 없는 것처럼. 첫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통증이 더 선명해졌고, 눈을 뜨면 어둠이 눌러왔다. 몸을 옆으로 돌려도, 무릎을 세워도, 자리를 바꿔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결국 반쯤 뜬 눈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둘째 날, 몸이 무거웠다. 어제보다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동굴 벽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이 미끄러졌다.
피부가 바위에 긁혔다. 그 순간에는 아프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정말 조금 있다가 화끈거림이 퍼졌다. 소녀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고통이 늦게 온다.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한 박자씩 어긋나 있었다. 그날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책을 꺼내지 않았다. 숨을 조절하지도 않았다.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몸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다. 일어서려다 주저앉고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고 다시 동굴로 기어들어와 벽에 등을 붙이는 것. 그게 하루의 전부였다. 셋째 날, 통증의 형태가 바뀌었다. 날카롭던 감각이 둔해졌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깊숙이 가라앉았다. 그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눌러왔다. 소녀는 벽을 더듬으며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바닥에 긁힌 흔적들을 발견했다. 사람이 남긴 흔적 같았다. 발자국은 아니었고 손톱 자국에 가까웠다. 그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이곳에서 무엇이 버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버틸 수 있었느냐였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에 빠졌다. 짧았다. 눈을 감았다 뜨니 이미 입구 쪽이 밝아져 있었다. 몸이 식어 있었고 관절이 굳어 있었다.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몸이 자기 무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날짜를 셀 수 없었다. 통증, 탈진, 잠, 깨어남이 뒤섞였다. 어느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이 끊긴 느낌이 들었다. 어제와 오늘의 구분이 희미해졌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마저 기준이 되지 않았다. 그 사이 소녀는 책을 꺼냈다. 처음에는 그저 꺼내어 놓는 것뿐이었다. 펼치지 않았다. 눈길만 갔다. 두 권이었다. 형태도 종이도 글씨도 달랐다. 하지만 책을 곁에 두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서로 닿지 않았는데도 어딘가 겹쳐있는 느낌. 소녀는 확신하지 않았다.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닮아 있다고만 느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발자국처럼. 그는 책을 다시 덮었다. 아직 볼 때가 아니었다. 몸이 이곳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 또 며칠이 흘렀다. 동굴 안의 공기가 덜 거슬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숨이 막히던 기운이 이제는 피부에 닿는 정도로 내려왔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소녀는 깨달았다. 이곳에서의 첫 관문은 무공이 아니었다. 견디는 것이었다. 마지막 날인지 그저 어느 날인지 모를 시간, 그는 다시 책을 펼쳤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읽히긴 했지만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다만 알 수 있었다. 이 수련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소녀는 책을 덮었다. 동굴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숨은 얕았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다. 이곳에서 버텼다는 사실이 앞으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굴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곳에서 곧 죽을 것 같지는 않았다.